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KB증권 박수현 팀장을 중국에서 지금 리서치 하시는 분들 저희가 잠깐 납치해서 잠깐 인터뷰를 하고 예.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은 해서 네. 돌려드리긴 할 건데 지금 쉽지 않은 얘기가 들리네요. 박 팀장님 그 섣부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시기에 이제 중국은 이제 하락의 길로 들어섰네.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이제는 계속 내리막길만 있겠네.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래 잠깐 이렇게 중간중간 바람 빼고 거품 빼고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까요? 길게 보시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지금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전환기니까. 근데 어쨌든 정책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품도 빼고 뭐 빈부격차도 좀 줄이고 한번 좀 털고 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또 잘 가면 모르겠어. 괜찮은 건데 그러다 폭삭할까봐 이제 뭐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 모델로 갈 거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그래도 좀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갈 거냐, 여기가 중요한 이제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중국은 그래도 미국과 유사한 잃어버린 10년을 당연히 가져가고 싶진 않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정이 없는데 돈을 펑펑 써요. 부동산으로 뭔가를 대단히 투자를 또 착공을 막 일으키고 외부로도 막 펑펑 뭐 구매력 행사해서 이것저것 하고 안에도 뭐 이것저것 일자리 만들고 이게 과연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중간 뉘앙스를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 언더스탠딩 나왔을 때 제가 중국 은행들 재무지표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 아이고 너무 손이 얇아서 안 보여 막 하셨는데 그때 예. 중국 NPL 레이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부실 자산이라는 건 경기가 좋을 때 처분하거든요. 네. 그래야 제값 받아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부실 자산을 다 정리하라고 정부가 사실 유도를 한 거거든요. 예. 중국 국유 은행들은 대부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니징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한번 거품을 꺼트리고 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 굉장히 의도한 바가 있다고 보시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과도한 이 경쟁 안에서 과연 이 청년들이 얼만큼 이걸 버텨낼 수 있을지 버텨낼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 있었냐? 니네 뭐라고 하지? 니네는 구조조정했냐?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박 팀장님 그런 예를 들면 구조조정의 과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서도 금리는 막 낮추고 또 이렇게 막 유화적인 정책은 같이 펴잖아요. 그거는 버티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약간 상반되는 정책 믹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환의 과정에서 뭐랄까요, 틸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 조절을 하는 거죠. 국유 기업들은 어차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 금리를 내려도 이런 거 뭐 너무 투자 많이 하지만 하면은 국유 기업은 다 즉각 말을 들을 것이고, 근데 민영 기업들은 이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이 칼자루 막 들이댈 수 없잖아요. 물론 칼자루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만 규제를 해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해줘야 투자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도 더 확보하고 이러는 거니까 고용도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중간값을 좀 가깝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미국과 일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 중간에 중국식의 모델을 하나를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그러면서 뚝심 있게 하나는 계속 팔려고 하는 이 분야가 있고 예. 여기는 제가 아까 그 임금 상승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임금 상승이 유일하게 올라가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분야가 있습니까? 네. 어. 그게 코로나 때도 100% 올랐습니다. 임금이 그쪽은. 그쪽에 뭐냐면 IT 텍이랑 R&D. 이쪽은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뚝심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은 그래도 투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선택과 집중으로 이거 하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놈만 팬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고정자산 투자, 이 투자가 안에서 얼만큼 도는지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인데 보시면 부동산은 잠깐 1, 2월 달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고 예. 이건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하는 기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수출이 안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짙은 파란색 선. 근데 요거를 또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구형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철도, 수로. 그 다음에 신형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게 데이터 센터 짓고 통신망 확충하고 뭐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도 여기 들어갑니다. 저런 인프라들. 것도 인프라에 들어가요? 네. 아. 인프라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보면은 빨간색 선은 그래도 곡선 자체가 위를 좀 레벨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인력은 늘리고 내가 힘들지만 정말 뚝심 있게 해야 되는 쪽은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어려운 와중에도 코로나 때도 이쪽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한 건 맞거든요. 추세가 쭉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상당히 놀란 게 요 기계입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냥 평범해 보이죠. 이게 이제 무선 이어폰이에요. 실제로 상장사인데 아이플라이텍이라고 올해 주가가 거의 한 130%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요? 네. 와. 중국 주식은 증시는 안 좋아요. 뭐 예. 대표 지수가 한 2, 3%밖에 안 올랐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저 무선 이어폰을 뭐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이제 끼면은 이 어플을 켜서 제가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뭐 녹음이야 단순한 건데 이거를 10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말하면 그거를 번역해서 기록한다고요? 번역하는 기능도 있고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뭐 중국 분이 앉아 계시면 네. 제가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것도 얘가 이제 반응을 해서 번역을 해서 거기에 적어줍니다. 어. 그러니까 뭐 중국어로 적어주고 영어로 적어주고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은 워낙 지리적 넓으니까 사투리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저는 예. 사실 상해 분들 하는 사투리 못 알아듣습니다. 거의 제주도 방언급이에요. 예. 근데 사투리도 선택을 하면 그것도 다 이제 사투리를 이제 중국 표준어로 바꿔서 예. 이거를 이제 기록해주는 직접 핸드폰 그 어플에 쫙 이렇게 찍힙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드래그해서 그냥 옮기면 네 제가 미팅 노트를 굉장히 간편하게 근데 제가 이번에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저는 다 녹음을 하고 네. 다녀와서 한국에 그런데. 서울에 와서 이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줄일 수 있고 어. 사실 이거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업도 한 15개 정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융 전문 용어를 얘가 탑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위주로 번역을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음식료 관련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음식료를 선택하면 네,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당연히 자동차 기업들이랑도 협업을 해서 이제 에이다스 같은 데 반영을 할 때 네, 자동차 기업들이랑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나중에는 더 큰 분야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더 확장해서 중국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중요한 이제 파트너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기술력이 없고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뚝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더라. 네. 그리고 여기 그 제가 실제로 이 이어폰을 샀기 때문에 가서 여기 있는 직원분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이 업계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다행히도 본인들 동종 업계는 상대적으로 감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예. 물론 추가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원래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은데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외국인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게 아무래도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 번호가 있어야 돼요. 네. 번호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게 제 번호랑 링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 뭐 이렇게 좀 내용들 너무 제가 막 녹음을 해서 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통하는지 이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알아서 막 해결해주고 중국이 원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일단 이제 이런 기술력 관련돼서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 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이어폰이지만 마우스도 있고요. 비슷한 기능들을 다 탑재하고 있어요. 네. AI와 관련된 네, AI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요 차트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이 전체 상하 종합 지수나 이 CSI 300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보시면은 이 AI ETF나 통신 장비 ETF 이런 것들은 물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네,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이 좀 한쪽에 쏠리는 거는 걱정되지만 예. 유일하게 중국이 뚝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확장하는 동수서산 같은 쪽이고 네. 그런 쪽의 투자는 정부가 그래도 시드머니 같은 걸 넣어주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 네, 기술력도 괜찮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거는 지금 미국과의 그 관계 문제 괜찮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반도체 열심히 한다고 네. 그 뭐라 하죠? 반도체 굴기 국산화, 한다고, 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장비도 수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막 망가지고 있는 네. 걸로 들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는 중국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도 미국이 뭐 야 이제 안 돼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1번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면 슈퍼칩이 필요한데 예. 이걸 다 제재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AI 반도체.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로직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1번은 네, 방향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물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조금 수위를 낮추긴 했죠. 예. 그래서 중국을 아예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고 공급망으로는 가져가되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자라는 거라서 수위를 낮춘 건 맞고 그래서 블링컨도 이제 중국에 가고 이런 사회인 것 같지만 이건 큰 트렌드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도 보면 기술력을 조금씩 낮춘 거 A100, H100 이렇게 슈퍼컴퓨터 들어가는 거 안 되니까 A800 이렇게 기술력 낮춰서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도 중국이 제재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중국에 투자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꼬를 좀 틀려는 거죠. 시장이 큰 건 맞기 때문에 중국이. 예. 그래서 기류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산으로 중국이 연명하게끔 유도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아예 목줄을 차단하면 그렇진 않고. 네, 이 시장을 전체를 져버리면 미국도 나비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조금씩 주면서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야, 제일 잠시만요. 좋아요. 그럼. 완전히 끊으면 또 반발하니까. 그럼 회사에서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네. 그 녀석의 시중 연봉보다 한 20% 정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가.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 반도체 장비 수입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미국 제재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파운드리들이 꽤 있는데 캐파 증설을 계속 엄청 늘리겠다라고 공시를 해요. 네. 어떻게 그러죠?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뜯어보니까 국산화율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2나노 이상, 그러니까 레거시 28나노 이상,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쪽은 미국이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국산화가 가능한 겁니다. 네. 국산화 가능한 쪽은 그래서 지금 국산화율이 30%까지 올라온 공정들이 꽤 있어요. 물론 노광같이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것들은 어렵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AI나 이런 걸 구현하는 기업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렇게 숨겨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A100을 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의 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간 칩이 없으면 사실 중국이 안에서 현지 기업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AI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운 건 맞다. 그것도 이번에 좀 확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존은 돼 있고 그렇지만 아직 살아는 있다. 빠르게 국산화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안 대표님 빵 만들 줄 모르죠? 모르죠. 그런데 빵집이 다 없어져 봐요? 그럼 빵 만들 수 있을걸요 이제 조만간? 배워볼까 내가? 근데 내가 지금까지 빵을 못 만들었던 건 네. 주변에 빵집이 있는데 내가 빵을 왜 배워? 그렇지.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지 어. 라는 거지만 사라지면 하죠.
진짜 어려워서 못했던 건지 아니면 맘먹기가 어려웠던 건지 그게 막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뭘로 평가하냐면요, PSR로 평가합니다. 매출액을 얼마큼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국산화로 얼마큼 대체되는지, 예. 그러니까 얼마큼 물량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가. 당장 돈 버는 거는 일단은 정부 보조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좀 어렵고요. 이 장비 기업을 그렇게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산화가 성장주의 중국 안에서는 로직 중에 하나로 지금 워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은 산업은 앞으로도 유망할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첨예하게 대립은 될 것 같아요. 수급 측면으로 좀 어려운 게 외국인들은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 중엔 하나의 국가에서 있다고 하면 이거를 100% 신뢰해서 과연 내가 돈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따른 좀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주식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첨단 산업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 기존의 기존 산업들 이런저런 제조 기존의 제조 산업들이 망가지고서 이걸로 대체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 성과는 되게 미래의 일 같고 지금 망가지는 건 현실의 일 같고 이 괴리가 좀 큰 거 아닌가. 네, 그게 정확히 올드 이코노미에서 뉴 이코노미로 가는 그 중간에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에 예.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천천히 전환하면 안 됩니까? 중국은 그렇게 급하게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전환기, 과도기, 변곡점.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미국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예. 제재하니까 이걸 중국은 최대한 천천히 스무딩해서 가고 싶었는데 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로 연착륙이 안 됐던 거죠. 미국이 견제하니까. 미국은 그게 싫죠. 미국은 중국이 어디든 상처나고 흠집나고 삐그덕거리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랄까 중국은 소비도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기술력도 가져가고 싶은데 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 기술력은 포기를 못 하니까 그거는 포기를 가긴 못 가야 하는 됐고. 거죠. 그래서 중국 요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게 EM 내에서 신흥국 내에서 덩치 제일 큰 4개 국가인데 여기에 EPS 증가율이에요. 예. 보면 중국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14%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마이너스로 쭉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등수로 따지면 2등이죠. 나쁘지 않아요. 인도는 추세적으로 뭐 중도 조금 내려왔지만 최근에 또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근데 요 차트를 보시면 멀티플입니다. 이거는 심리를 예. 더 반영하는 거. 네. 이거는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익이 안 좋은데 멀티플이 안 좋으면 그건 당연히 안 좋은 게 맞는 거고요. 예. 어닝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신흥국 내에서 이렇게 뭐 뭔가 이 꼴등의 지위를 면하지 못할까? 이게 뭐냐면 요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증시 상승, 이 기업의 어닝을 이끄는 게 산업이 빨간색 선이면 사실 괜찮죠.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것들이 내수 소비가 좋아져서 중국의 증시 EPS를 막 위로 끌어올리면 예. 미국이 아무리 뭐 반도체 제재를 하든지 뭐 이래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동맹국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을 해도 중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 내수 경기가 좋으면 이건 예. 아무런 타격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쪽이 중국의 14%의 EPS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뚝심을 가지고 하는 통신 쪽 최근에 조금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IT텍 이런 쪽이 그나마 추세가 살아가면서 전체 증시의 EPS를 견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내부 자금도 그렇고 외부 자금도 그렇고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딱 남는 거죠. 미국이 여기서 범용 장비까지 제재를 해버리면 이 어닝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미국이 조금만 더 마음 독하게 먹으면 예. 이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하반기 전망, 하반기 들어와서 제가 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저평가는 소비 경기가 개선이 안 되면 사실상 어렵다. 저평가에서는 무조건 내수 소비가 좋아져야 된다. 그게 이 연결고리가. 받쳐줘야 되니까. 네, 그래야 이러한 그 국제 정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제가 처음 서두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네,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그동안 쌍순환 한다면서요. 쌍순환. 우리는 내수로 잘 버틸 거야. 그걸 얘기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 내수라는 게. 그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거 할 수 있으면 시진핑 찍도록 바꿀 수 있죠. 그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으면 그럼 이걸 왜 합니까? 그냥 선거 때 나를 찍어라, 지갑 열어라. 야. 그래서 쌍순환은 결국은 네, 부동산 없이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을 쓰면 또 장기 리스크가 커지고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그런데 내가 먼 미래에 터질 어떤 지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중요하니까 부동산을 쓴다라고 하면은 시진핑 입장에선 장기 집권해야 되니까 네. 그것보다는 당장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괜찮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은 코리아 부동산이나 뭐 미국 부동산이나 유럽 부동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문제가 커서 더 이상은 저 말에는 못 올라타요. 다들 뭐 문제 있다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 부동산이 그게 뭐 다 그냥 그 거품의 결과고 뭐 부동산만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만 특히 쟤는 더 이상 시동 걸면 큰일 나 하는 거가 있어요. 사실 미분양 주택이 꽤 많기는 합니다. 이게 전체 전체 물량, 그러니까 모수 대비해서 절대적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말씀드렸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너무나 빠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리스크를 계속 키우는 어떤 그 툴이 되는 격이라서 반대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힘써서 지금 산하 제한도 없앴잖아요 거의. 네, 근데도 네. 애를 안 낳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된 거지만 산하 제한이 결국 풀려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았다면 제 생각에 착공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산하 제한 풀어도 사람들이 거의 애를 안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착공을 풀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탄탄하게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로 또 연결이 되는 거라 예. 그렇게 되면 빚을 계속 끌어다 써서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또 악순환 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미 지어놓은 저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는 우리는 착공 스톱 이거라는 거죠. 거의 그런 분위기인 거죠. 팔릴 만한 데야 지어놓기는 했어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아파트 착공 스톱한다고 대금 미분양이 해소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결국은 1, 2선 도시가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같이. 근데 이쪽은 착공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수요가 많죠. 수요 많고 거기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고 교육 시스템, 뭐 복지 다 좋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공동부유에 또 어긋나죠. 공동부유. 야 진짜 공동부유를 어떻게 해? 그래서 도시화를 끌어올리면서 3, 4선 도시, 그러니까 뭐 더 나가서 5선, 6선 이런 데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유령 도시 되는 겁니다. 뭐 일본도 한창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일종의 시진핑의 실험 같은 것 느낌인데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그 실험이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중국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시진핑이 그래도 잘한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 빈부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네. 부동산 투기하는 놈들 잡아야지.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야,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엉망진창이네. 이런 분위기일까요? 이게 중국은 SNS도 검열이 계속 되니까 예.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포럼을 특히나 가고 싶었던 게 일단은 저는 외관상으로는 뭐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부동산 부양 없이는 소비는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중국 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앞에 강단에 서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득권일 가능성이 있죠. 기득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을 풀어서 소비도 좀 진작시키고 실제로 그 발언을 한 분은 그 컨설팅 회사에 계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주류 쪽에서 컨설팅을 해서 마케팅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분인데 그냥 부동산 부양 없으면 중국 백준 올해는 힘들다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답을 그 연사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복잡하지만 예. 일단은 네, 장기 그림을 보고 안정하는 그림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알겠죠? 네.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네. 뭔가 지금 정비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건강 검진보다는 조금 좀 세게 하여튼 입원했어 내가 보기에. 뭐 그래서 기왕 넘어진 김에 잘 고치고 나올지. 생각보다 정치적인 문제군요. 중국의 지금 상황은.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학문 있잖아요. 윤학 예. 이런 것들. 런 한다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 단어일 거고 그러면은 유학의 경험들도 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백지 시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리오프닝도 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면 다음 기회에 나오면 대만 이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머나. 전쟁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와. 근데 물론 당연히 저는 그걸 바라지 않고 네, 네.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아파트 경기 풀고 마는 게 낫지 않아요? 아파트는 좀 위험해서 안 되는데 전쟁은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밖으로 좀 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목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지금 또 대만 선거가 내년 1월인데 예. 친중파랑 그 민진당이라고 대중 강경파랑 거의 이렇게 팽팽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선택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중 강경파가 또 된다고 한다면요. 중국은 쉽지 않겠네. 그냥 시진핑이 한 50년 하라고 하고 너 괜찮아. 너 인정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하면 힘드네. 쉽지 않네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잖아요. 하여간 항상 중국 경제는 창의성이 그리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가 예. 저렇게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게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끝이다. 어떻게 민주주의 없이 고도 자본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는 설과 중국의 체제는 그 공산당이 그냥 가끔씩 트럼프 같은 이상한 지도자 뽑는 나라하고는 다르다. 한국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100년을 계획해서 가는 거다. 100년을 계획해서. 트레이닝된 지도자가 견제받는 그 정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오고 그건 시스템은 너희 자본주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두고 봐라. 뭐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건지 확인하게 될 거지. 였습니다만 네. 야 어느 쪽으로 갈지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야 요즘 근데 잘 봐야 정치, 되겠네. 그 정치 중국에서도. 시스템이 뭔가 흔들리고 있고 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잘 고치고 갈지 저럴 줄 알았어가 될지 신기합니다. 다음 주 다시 가십니까? 네. 네. 갔다 와서 또 대만 얘기랑 엮어서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B증권. 저희가 엽이라도 좀 보태드리면 좋은데 일단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B증권의 박수현 팀장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두 가지 말실수를 했어요. 뭐요? 아까 하나 저 참새들 다 잡아 라고 하는 거 그거 마오쩌둥이었다. 제가 아마 모택동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덩샤오핑이라고 했던 것 모양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맞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냥 저의 그냥 상징어입니다. 트럼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바보 같은 지도자. 트럼프는 좀 이상하긴 했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예를 든다는 게 그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었는데. 또 뭐 예. 그 트럼프의 그런 면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많이 불편하셨을 걸 제가 사과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건 AS까지요. 신경 많이 쓰시네요 요즘. 제가 요즘 댓글에 아주 가슴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제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 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